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종원 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김재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시각 현재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검찰이 지금 청와대 내부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를 지금 수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현재 청와대 내에 서별관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내에 들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기존에는 청와대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연풍문에서 영장을 제출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직원이 근무하는 비소동인 여민관에는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인 서별관에서 대기하며 강제 수색이 아닌 임의 제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느냐인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에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오전 11시 30분부터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자료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이른바 윗선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감반원들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한 내용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금융위 인사에도 개입했는지 당시 해당 자료가 있는지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동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비서동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을 지켜보는 청와대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한마디로 검찰이 도를 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이후에 공개하는 것인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출발 전부터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검찰이 청와대에 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기도 전에 기자들이 이미 청와대 입구에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에 압수수색 과정과 공식적인 입장을 브리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분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가요, 지금 검찰과 갈등이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임의 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 압수수색이지만 김유정 의원님, 이번 압수수색은 첫 번째 압수수색하고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올 3, 4월에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민정수석실과 경호처에 관한 그런 압수수색이었고요. 당시 이제 인사수석실은 청구됐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향해서 이 검찰의 수사가 점점점 옥죄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청와대나 여권에서 받는 그런 압박감, 거기에 당혹스러움,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복합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직접 거기 들어가서 뭐 서별관에 이를테면 민정비서관실을 뒤지거나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서별관까지 진출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동시에 분노도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유는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특별감찰관들이 원본이나 관련 서류들을 다 청와대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핵심 인사들 간의 어떤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핵심 인사들이 연루가 됐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원본 파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있었는지 또는 뭐 카피본이라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그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원본 폐기했고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일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격앙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검찰로서는 감찰반들이 얘기가 그 청와대에 주고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그 유명을 달리하신 그 수사관의 어떤 그 휴대폰에 대해서도 지금 디지털 포렌식 중이라고 하는데 업무 휴대폰도 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검찰이 확인도 하고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뭐 여러 번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 김재현 변호사 지금과 같은 형태 이미 제출을 받는다는 거는 다른 뭐 민간 기업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는 가가지고 일단 다 뒤져보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는 검찰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단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압수수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청와대는 그 국가 안보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중에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책임자인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서실장 등의 이제 승낙이 있어야지만 사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제 강제로 들어가서 막 뒤지는 형태의 압수수색보다는 그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임의 제출 받는 형식의 그런 압수수색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정보는 그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어떤 비위 관련해서 얼마큼 청와대가 알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런 인사에 대해서 얼만큼 개입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고 있는 것이 김경수 지사라든지 아니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다음에 청경득 행정관 등등의 굉장히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이제 마구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임의 제출 받는 형식이었다고 할지라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 자료를 받으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실질적인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이 더 큰 거냐 그것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증거인멸의 증거는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그 유재수 전 그 부시장의 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그 당시 감찰 당시에 이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민정 수석실에서 이제 그 지금 사본은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고 그 원본을 이제 확보를 해야 이게 좀 더 그 어찌됐건 나중에 법정 다툼이라든가 이럴 때 증거로서 이제 그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보하러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게 뭐 본론 보도로 이미 나온 바로는 그러니까 이 감찰을 무마하고 난 직후에 그 감찰반원들 PC고 뭐고 다 지금 회수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총무 쪽에서. 그래서 그 증거가 사실은 남아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미 폐기했다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도 이번에 가서 그걸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거는 결국 뭐냐면 증거인멸 행위잖아요. 증거인멸 내지 증거인멸 그거는 확인할 수 있다. 방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수석을 비롯해서 그 반부패 비서관실에 관계됐던 인원들, 그 다음에 실제로 감찰을 진행했던 감찰 반원들 다 또는 이제 청와대에서 누군가 지시를 해서 그걸 이제 뭐 그 감찰 반원의 PC를 도로 그 환수에 가서 폐기를 했다란 한다면 그 폐기 지시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사실은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일단은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권에서는 당연한 얘기였고 청와대에서도 김병민 교수님 계속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총장은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으로 아마 기획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일단 우선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비위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최종 구속이 됩니다. 그럼 구속될 정도의 비위가 있었던 공직자의 감찰을 무마시킨 윗선에 대한 수사는 그 다음 순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마쳤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감반원에 대한 조사, 그 위에 있는 이인걸 특감 반장에 대한 조사,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조사,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백원우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무마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증언했다고 하거든요. 예. 거기 핵심 인물인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ABC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감반원들이 진술했다는 거예요. 이 감찰에 대한 무마 지시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과 다른 직제에 있는 곳입니다.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전산실에서 와서 이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는 건데 그 내용들을 왜 갖고 갔는지를 확보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소환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조국선 민정수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윗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수순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또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감찰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그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보여줬다는 보고서가 이겁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 고래고기 관련해가지고 사망한 수사관이 울산 갔다 와서 썼다는 보고서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첩보 관련해서는 그분과는 전혀 무관하고 청와대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아서 전달한 거다. 이게 김유정 의원이 이게 오늘 비서실장 지시로 해가지고 감찰한 결과를 오늘 내놓은 거거든요. 청와대가. 네. 청와대가 저는 굉장히 초조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자세하게 낱낱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 해야 되는 것인지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가 검찰과 맞서는 모습, 또 여당이 검찰과 맞서는 모습, 검찰과 경찰이 서로 맞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그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그 민정비서실에 그 청와대 행정관이 SNS 통해서 받았고 본인 이메일로 보내서 그거를 조금 자구수정해서 정리해서 뭐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였더니 반부패 비서관실 통해서 내려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행정관은 경찰 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네. 행정관이다라는 것도 또 그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내부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울산에 그 감찰반 2명이 내려간 것은 그러므로 이 김기현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부에서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거 뭐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얘기나 방향과는 또 조금 다른 내용인 것이거든요.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의 어떤 해명이나 또 백원우 비서관의 해명 또 차이 나는 것도 있었고요. 또 고민정 대변인 얘기도 지금까지 그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는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기대한다. 그리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조국 사태 때와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유재수 건이나 뭐 김기현 건에 대해서 초기에 나왔을 때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데 예. 점점 어떤 그 청와대로 어떤 그 수사의 향배가 조금 이렇게 몰려가고 있다. 그리고 예. 상당히 압박감을 느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브리핑하고 있고 아마 압수수색과 관련한 브리핑은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것도 아마 오늘 중으로 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무리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청와대가 어떤 건에 대해서는 매우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아니 고민정 변호사가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예. 진짜 변호사 같잖아요. 청와대 무슨 고문 변호사.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구체적인 세부안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해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따지고 보면 자 보세요. 검찰 쪽에는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 예. 수사 진행 상황 전혀 알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유리한 청와대 입장에서 그동안 밝힌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자료만 지금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건 온당한 처사냐?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검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런 지위를 활용해서 좀 과도하게 좀 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네.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망한 그 수사관이 무관했다라면 오늘이 발인을 하는 날인데 김대국 씨. 네. 좀 빨리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진작에 공개해 주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도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같이 협조하겠다. 이런 예. 방식으로 결론을 청와대가 먼저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의 말도 그렇고 위법한 상태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위법한 상태가 있었다고 보고선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어저께 이 빈소에는 청와대에 몸을 담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빈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그 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의 얘기에 따르면 숨진 수사관에 대해서 어떤 연락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아예 단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숨진 수사관의 과거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수차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연락이 왔다는 건 형사 6분,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려달라고 하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 내용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치고 권력으로 이 문제를 막는 것 아니야? 그럼 예. 유족의 억울함을 오히려 풀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청와대 입장에서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해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다음에 국민들이 궁금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의 행동을 보면 그걸 눈치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 쟁점이 김재엽 선생님. 네. 휴대전화를 가지고 지금 검찰하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 내용 가지고는 검찰하고 경찰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아무도 지금 제대로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검찰이 포렌식을 하면서 이제 휴대전화 잠금하면 6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저 휴대전화가 이제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전화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생산된 휴대전화처럼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가의 이스라엘 장비 셀레브레이트라는 것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예. 휴대폰이 이제 보통은 이제 저기에 6가지 숫자 비밀번호니까 사실은 여러 개 숫자를 마구 넣어보면 또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풀리기 마련인데 이제 문제는 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틀리면 예. 다시 초기화되면서 한 10여 분 동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설정을 해놓을 수가 예, 있죠. 그렇기 초기화시키는 때문에 설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저 6자리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 지금 며칠째 노력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저 휴대전화 속에서 과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울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여를 하겠다. 그건 당연한 권리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데 이어서 일각에서는 우리도 역영장을 신청해서 다시 휴대전화를 가져오자. 뭐 이런 논의까지 경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황운하 청장이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좀 해명을 했네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기우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인디언 한다고 기우제? 그러죠. 예. 예.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한다고 인디언이 그러잖아요.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와요. 예. 그죠? 그 얘기죠. 예. 왜?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제가 지내니까 비가 올 때까지 뭐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조국 장관은 지금 석 달이 지나도 아직 기소도 안 하고 예.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디언 기우제지. 예,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정말 김기현 시장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김기현 시장을 얼마든지 피의자로 불러서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 오해 받을 일 하지 말자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했으면 물론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걸 모르고 중앙지검이 이 건을 내가 볼 때는 우리 황운하 청장님을 선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추측해요.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어느 순간에 이제 여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황운하 청장의 얘기는 사실 더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취지잖아요, 이거. 네. 배려를 했다. 네. 그래서 좀 황당합니다. 예. 사실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한 것이다. 예. 그리고 선거 앞두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은 뭐 이 수사나 압수수색을 해야만 선거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 시점을 법으로 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 굉장히 그런 피감기관장은 처음 봤어요. 예.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현직 대전지방경찰청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고도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그런 의무와 책무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네. 선거 같은 거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는데 예. 지금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선거 때라 오히려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배은망덕 이런 표현까지를 썼는데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았겠죠. 예. 그런데 왜 본인이 그걸 봐주고 배은망덕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안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국회 나와서 했던 답변하고 지금 여기 알릴레오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조금 본인 얘기가 서로 배치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예, 예. 현직 경찰청장이면 저는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언행이 조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거 오히려 좀 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재일 변호사에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김기현 시장의 고발인가 이 황운하 청장의 수사팀이 500번이 넘게 통화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긴 하죠. 예. 왜냐하면 고발인과 경찰 담당 경찰관이 통화할 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한 1년여 기간 동안 535회 통화를 했다라는 예. 것은 이건 뭐 거의 가족에게 통화를 한 횟수나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매우 많은 그런 횟수이고 또 이 와중에 몇 건의 문건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그 압수수색 검증 영장 기각 결정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토지수용심의위원회 녹취록 사본을 보여주기까지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마치 이제 경찰과 이 고발인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경찰이 이제 아무리 뭐 고발인의 그런 수사를 가지고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으로서 공정성의 책무는 다 할 필요가 그렇겠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한 거는 실무상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자체가 기획된 수사 아니었느냐 예. 라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고 실제로 이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업자와 유착 관계가 드러나서 올해 3월 수사 업무에서 지금 배제된 상황이고요. 예.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현재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